건강을 통해서 유산화를 만났지만 지금은 본인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도와 유산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분입니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강의 주제로 루비 디렉터 장수용 리더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an you feel it? 안녕하십니까, 장수영입니다. It was always deep inside us, just waiting to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큰 환대를 받은 건 제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이 응원의 목소리 계속 저한테 들려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이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얘기는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 사람이 저 리더님이 어떻게 일을 했고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제가 한 40분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아내를 도와서 이게 부업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사기, 프린터기 이렇게 이제 보이실 텐데 그 렌탈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부터 시작한 지가 한 13년 됐어요. 한 2월 1일 되면 딱 13년째 이제 접어드는데 거래처가 단 한 군데도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내 이름으로 아내가 당신 이름으로 사업자를 한번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힘을 얻어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처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필드에서 뛰지 않으면 거래처를 확보를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시간 속에서 또 이렇게 거래처가 많이 생기면서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렌탈 거래처가 한 400군데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고정으로 제가 거래처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데가 한 10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데 이렇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신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식사도 제때 식사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이 아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아마도 유산화 만나기 전에 한 4년 동안 저는 되게 아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공황 장애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 잘 몰랐을 때 주위에 이제 가까운 병원을 갔습니다. 너무 이게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공황 장애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 좀 더 큰 병원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가서 한 4년 동안 6알 정도 되는 그 공황장애 약을 아침과 저녁을 아마 꾸준히 복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의 일상을 또 저녁에 잠을 이게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아내에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저녁에는 국수 좀 끓여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라면 좀 끓여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내는 또 이런 얘기해요. 고생하고 왔으니까 오늘 불고기 있으니까 불고기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잇몸이 너무 약해서 무너져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원인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황장애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잇몸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빨이 그냥 숭숭 빠졌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임플란트를 8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빨이 너무 튼튼해요. 왜냐하면 유산화 제품을 먹고 또 있어서 너무 또 치료를 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음식 잘 먹고 있는데 그때 당시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시간마다 보낼 때마다 또 아내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또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됐는데 예전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했을 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때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 울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 주변에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여러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고
또 이렇게 좀 안아주고 그 말씀을 들어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산화의 힘을 빌어서 했던 거는 뭐냐면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자혁명 책을 보니 자낙스나 레스토닉이라는 이런 고황장애 약을 먹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월 복용하게 되면 뭐 30몇 프로 또 6개월 이상 먹게 되면 84%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치매거든요. 치매 올 확률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하자. 왜냐하면 아내가 먹고 좋았던 거를 제가 의심병이 되게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저 먹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1년 후에 리셋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시선을 보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 시선을 제가 회피를 했어요. 누가 쳐다보면 제가 이게 땅만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스폰서님, 지금 이미선 스폰서님, 양미경 스폰서님이 제 매장에 찾아왔을 때 제가 시선을 회피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몇 번을 저를 컨택을 하고 유산화 제품을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나갔어요. 제가 얘기하고 가세요라고 제가 나갔어요. 왜냐하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자신 있게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이게 또 강의까지 이게 쓰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제 놀랄만 하죠. 저게 저 때 당시에 제가 리셋을 하기 전에 이게 국수나 라면의 힘이 저렇게 놀라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국수를 먹고 라면을 먹고 하다 보니까 느는 거는 이게 살밖에 없고 제가 절대로 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살이 뭐냐면 똥배는 절대 못 빼겠다. 왜냐하면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배밖에 안 나오고 이거 큰일 났다. 나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막 그런 어떤 자책감 막 이런 거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리셋했을 때도 놀라운 결과였지만 그 결과를 제가 느꼈을 때 이거는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구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리셋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 저 오늘 슈트팔이 있죠? 네, 71kg라는 이런 멋진 몸을 좀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리셋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리셋보다 중요한 게 뭘까? 제 마인드셋도 전 중요하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선을 밑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위로 향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 뭐냐면 제 생각과 언어와 모든 행동이 좀 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소도 항상 좀 머금어야 되겠고 그리고 좀 행동도 좀 민첩하게 좀 움직여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도 제품이지만 제가 운동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이 이제 더 넘었네요. 매일같이. 좀 아까 우리 편아폰 스폰서님이 저 안에서 있었을 때 잠깐 저를 이렇게 허그하면서 이렇게 돌덩어리냐고 몸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제 몸 돌덩어리 맞습니다. 아주 허벅지도 너무 짱짱하고요. 스쿼트를 매일같이 150개. 그건 제 아내가 압니다. 아침마다 푸시업 오늘은 안 합니다. 50개 그거 매일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1년 좀 전 됐는데 하루에 5km씩 매일 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제가 공황장애 있었을 때 단 500m도 걷지 못했었거든요. 걷지 못했어요. 제 아내하고 이렇게 해서 저를 생각해서 산책 나간다고 이렇게 나갔다가 제가 식은땀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아내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갔던 거 그런 일이 숱하게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숨도 가쁘지 않고 5km씩 매일같이 런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여기서 이게 보시면 저 뛰는 모습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와서 한 번도 제가 런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1박 3일이라도 왔을 때도 항상 런을 했고요. 제가 이 감사함을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유산화가 이렇게 나한테 감사하고 좋은 혜택을 줬는데 내가 좀 할 수 있을 게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봉사를 해야겠다. 그때 당시에 제가 리셋하고 난 다음에 무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 행사본과 저기 무대팀에 좀 이렇게 들어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행히 또 그 자리가 또 나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무대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와중에 네. 네, 그런 와중에 또 조명도 한번 만져보면 어떠냐. 그래서 만져보고 또 영상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도 해보고 또 나레이션도 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봉사하는 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내하고 여기 이렇게 올 때마다 제 일이 바쁘지만 목요일 전까지는 항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날 텐데 그 3월 달에 만날 때 항상 아내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올 때 꽃피는 우리 개나리도 보고 이런 모습 본다라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제가 1박 세미나에 오거든요. 제가 1박 세미나를 그때 이후부터는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현장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제가 서비스업에 있다 보니까 저만의 3S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고객을 응대하는 게 고객의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유산화에 접목시켜서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제가 접목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3S가 여러분 전화를 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건 비유를 한번 비워드릴게요.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 자영업을 하는 것 중에서 고객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이미 고장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만이 있겠죠. 렌탈하는 업종에서는.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분이 전화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이분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 BS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해주면 그분한테는 이분이 날 되게 섬겨주고 잘 챙겨주고 내가 쓰는 거를 잘 알고 이렇게 좀 해주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AS, BS는 고객이 내가 이미 확보돼 있다라는 거죠. 확보돼 있으면 거기서 잘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이건 보너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고 사듯이 사업체도 망하고 흥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거를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대상처는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산화로 한번 도입을 시켜볼게요. 유산화를 드시고 다 이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붉은 의지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파트너가 있지만 또 집에 가는 파트너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숨 쉬고 내가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고 내가 또 다른 서비스가 뭘까? 뉴 서비스. 그래서 NS, 새로운 거래처를 내가 발굴하자. 이게 바로 콜드 컨택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콜드 컨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이렇게 오늘 제가 편합본 스폰서님 이렇게 칭찬 한 몇 번 했어요. 보자마자 스폰서님 오늘 눈이 엄청 크시네요. 네, 눈이 빠질 것 같아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더 크게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 좀 힘들었었는데 하여튼 네, 칭찬을 해주니까 우리 스폰서님 되게 반응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에 분들 잠깐 보시면 노려보지 마시고 그분 칭찬할 거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디씩 해줘 보세요 한번. 예. 네,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웃었잖아요. 이 웃음이 뭐냐면 나를 칭찬해 준다라는 건 되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도 몸에 장착을 해야 되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칭찬할 때 제가 편합본 스폰서님께 만약에 칭찬을 할 때 눈이 크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근데 스폰서님 오늘 눈이 더 커지셨, 살 빠지셨어요? 눈이 이렇게 오늘 크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칭찬도 여러분 이게 자꾸 연습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여러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만의 콜드 컨택에 대한 제가 이걸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꼭 해보세요. 해보시면 야 내가 진작 몰랐던 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루에 30분 정도 내가 명함을 한 10군데 정도 전달해야겠다. 이거 훈련이 한번 필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타겟 영업을 좀 영업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콜드 컨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업종이 여러 가지 있고 주변에 상가들도 많고 건물도 많고 이렇게 로드샵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좀 비유를 하자면 학원 같은 데 좀 어떨까 싶어요. 학원은 여러분 오후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요 되게 안 반가워해요. 어느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아마 그때 이명웅이가 가도 반갑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해야 되니까. 근데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가장 좀 시간이 좀 괜찮고 하는 시간이 12시 전후 수업을 준비하려고 커피 한 잔 놓고 이렇게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이렇게 환대를 할 수도 있고 거부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오늘 왜 왔는지. 여러분 그렇게 들렸을 때 명함 한 장 주고 한번 와보시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전단지 하나 주고 와보시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내 판촉물도 하나 줘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 지역에서 여러 번 거기 한 번 가고 말 게 아니고 정말 적어도 10번 이상씩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 얘기 듣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결과물이 좀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망설이거나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10군데 대상처가 있으면 여기서 한 군데 딱 들어갔다가 두 군데 들어갔는데 세 번째 들어가는데 저분이 인상이 안 좋아. 저분이 나 잡아먹을 것 같네. 싹 피해서 네 번째 들어가지 마시고 세 번째도 들어가 보세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분의 인상을 보고 다 피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들어가면 되게 환대를 해줘요. 내 생각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뛰어보면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들렸을 때 명함 하나 주는 거 이런 거 주는 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쭈삣쭈삣하면 안 되고요. 자신 있게 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밖에서 왔어요. 어떨 때는 그런 농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진짜로. 예. 궁금하시죠? 진짜로 여러분. 그게 많이 하다 보면 이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 몸속에 카멜레온이 돼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은 여기서는 그냥 가야겠구나. 되게 바쁘시네. 눈치 있게 또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좀 많아야 되겠고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체크리스트. 여러분 우리 아시죠? 체크리스트 적는 거를 제가 제일 많이 적게끔 해줘요. 그래서 그분한테 현재 몸 상태 이런 걸 적으면서 그분의 인포메이션을 좀 받죠. 그러면 작성을 할 때 이분이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현재 체크리스트 상태가 어떻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다 적게 되면 이렇게 볼펜도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줍니다. 주면요. 이 볼펜도 제가 돈 주고 맞춘 거예요. 다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내가 할 것 같으면 나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 많이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볼펜 한 자루에 맞추는데 많이 돈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주다 보면 고객의 유형이 반응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꼭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한 얘기 중에서 갔는데 볼펜이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이분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볼펜이 되게 잘 나왔어요. 몽블랑 볼펜이니까 되게 잘 나오잖아요. 잘 써지잖아요. 내 사인이 기가 막히게 써지는 거예요. 나 잘했구나 오늘. 내가 오늘 사인업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되게 볼이 안 움직여서 이게 안 써져요. 그럼 고객도 마음이 왜 이러지? 이게 안 써지지? 그런 마음을 속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 같은 것도 항상 2자루 이상씩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상담을 했을 때 이후에는 그분하고 나하고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나하고 전투거든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감하게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명함을 이렇게 명함 주는 법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제 딸이 3개월 전에 3개월 조금 더 됐네요.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는 그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습이 끝나고 3개월 만에 얼마 전에 명함을 받았다고 아빠한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쓰던 명함집을 딸한테 줬어요. 딸한테 주면서 딸한테 이 명함은
이렇게 주는 거야. 그 명함은 이렇게 해서 세로로 주는 게 아니고 가로로 네 이름 석자가 보이게 주면서 명함을 주고 난 다음에는 가볍게 예, 장한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야 상대방이 저 예의 바르네. 그리고 회사에 누군가 찾아오더라도 항상 명함을 우리 한나가 한번 줘봐봐. 그러면 저 회사에 그 층에는 한나라는 직원이 있네. 왜? 명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명함 주는 거 여러분 항상 내가 이게 무기예요. 하나의 나를 알리는 무기. 근데 이 명함을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책상 서랍에 있죠. 네. 책상 서랍에 1년 동안 갖고 계신 분, 묵혀두신 분 되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명함을 만약에 팠잖아요. 그러면 2달 안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많이 돌려야 돼요. 네. 그거를 명함을 책상 서랍에 놓을 게 아니고 많은 거래처에 여러분 돌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철저하게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 아내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투두리스트 꼭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일 놓칠 수 있어요.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과 또 업무가 끝난 다음에 내가 오늘 체킹해서 못한 거 있으면 투두리스트를 통해서 항상 업무 관리 하셔야 됩니다라고 자주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투두리스트를 통해서 항상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또 중요하지 않지만 꼭 체킹해서 또 해야 될 일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고요. 저는 오전에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빨리빨리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유산화에 좀 몰입을 해서 그쪽에 내가 좀 전폭적으로 콜드 컨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하루도 콜드 컨택을 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 이 메신저가 제 톡 친구가 5,000명 되거든요. 근데 또 지금 보시면은 아침 저녁으로 확인한다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러면 스폰서님 오는 거를 개무시하고 톡을 무시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업무를 보다 보면 내가 보지 않아도 될 톡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내 업무에 몰입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서 내가 카톡 보는 것도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확률이 좀 좋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좀 도움이 되네. 제가 마주보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하고 사인업이 40% 50%는 사인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야구 선수가 3할 때 타자면 연봉이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랭킹 우리나라에서 10위 안에 드는 선수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3할 때 타자는 7번은 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도 3할은 잘했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확률적으로 한 40% 50%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사례가 좀 되게 많더라고요. 같은 곳을 보고 합니다. 약간 측면을 보고 옆에 나란히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성이 있게 되면 좀 거북할 수는 있잖아요. 약간 사이드로 45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서플리먼트나 아니면 노트북을 하려거나 이럴 때 같은 곳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되게 좀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약간의 액션을 주고 끝까지 호흡을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사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좋죠. 끝내주죠. 이런 얘기예요. 예, 좀 색다르죠. 정말 끝내주잖아요, 유산화. 이렇게 우수한 제품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게 되면 되게 좀 좋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툭 던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혹시 어디 카드 쓰세요? 막 설명하고 368 한참 설명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요. 혹시 어디 카드 쓰세요? 예, BC 카드. 무슨 카드? 이미 카드 있는 거 알았잖아요. 예,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쭉 얘기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툭 한번 던져보세요. 되게 효과가 좋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분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카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카드를 갖고 있을 수가 있구나. 어떤 분은 나 카드 안 써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나중에 자, 데몬스트레이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크로징 할 거예요. 크로징 하고. 그럼 분위기 싸하잖아요. 자, 데몬스트레이션, 설명해 주면서 크로징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좋죠. 뭐 이런 얘기 자꾸 유도했잖아요. 이미 저한테 빠졌잖아요. 좋은데. 너무 좋다. 서플리먼트만 봐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얘기가 금세 빨리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하고 만약에 마주보고 얘기하면 저는 이 사람이 저한테 90% 이상은 사인업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설명하러 나간 게 아니고 사인업하러 나간 거예요. 설명해주러 나간 게 아니고 사인업하러 나간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쇠가 대장간에서 쇠가 막 이렇게 달궈졌을 때 나 이거 호미 만들고 싶어 하고 망치로 뚝 두드리면 호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결정을 딱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공든 일이 너무 힘든 일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간이 더 오래 가고 그때가 제일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열심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시장은 무한대다. 그래서 만남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어디든 가든 자신 있게. 여러분 명함은 항상 내 손에 무기 장착하시고 항상 다니세요. 아기가 응아 하고 울잖아요. 얘가 똥 쌌는지 배고픈지 아픈지 배앓이를 하는지 엄마가 관심을 가져요. 그죠? 근데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께 유산화의 건강식품을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뭐 한다라는 건 자꾸 전달을 해야 되겠죠.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여기 뭐 N사가 왔다 갔어요. A사가 왔다 갔어요. 저는 P사가 왔다 갔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거든요. 왜 나를 다 지나쳐가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시장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유산화를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요. 여러분 한번 만남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내하고 하루에 20군데 내가 들리고 2군데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사인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면 아내하고 저는 하이파이브를 해요. 이렇게 손바닥이 짝 소리 나게 하이파이브를 해요. 아내가 살짝 피하죠. 왜냐하면 제가 좀 세게 하니까. 근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서로.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엄지척 많이 해줘요. 장수영 최고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서 내 파트너 2025년에는 우리 그로잉업에도 하이파이브 운동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하이파이브 이렇게 그런 운동을 좀 여러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네, 하이파이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전단지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이 전단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유산화 본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따로 기획해서 만든 겁니다. 요 전단지는 유산화의 대표 헬스팩 하나만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헬스팩 하나만 잘 전달해도 되게 좋은데 왜 헬스팩이 들어가면 효과 볼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수순이 여러 가지 딴 것도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 세계 1등 영양제 생체 유용률 맞는 얘기잖아요. 딱 요 얘기만 앞뒤로 설명해 줘도요. 엊그저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틀 전에 있었던 얘기. 어제도 제가 홈미팅 때 얘기해 줬는데 보험회사 이렇게 컨택하고 이렇게 보험회사 조그마한 보험 이게 개인이 하시는 데인데 벽에 사무실에 이렇게 보니까 책상 끝에 알지 못하는 영양제가 있어요.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마스크 썼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감기 드셨구나.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이 영양제 주면서 앞뒤로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툴 가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플리먼트를 잠깐 이 함량이 96.1% 얘기를 해주니 이분이 이거 갖다 주세요. 바로. 여러분 그래요. 정말입니다. 요 전단지 하나로. 예,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헬스백 하나로 제가 오토백 운동을 하자. 오토백 운동. 헬스백 하나로 오토만 돌려서 내가 오토백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우리 팀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팀 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오토백 운동을 좀 이렇게 확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달 전인데 그렇게 해서 컨택된 사례가 이분이 헬스팩을 먹고
저한테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저 사업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헬스팩 먹어 드셨던 분이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또 어떻게 자기가 외부에 있어서 통화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답변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네. 또 한 사례인데요. 이분은 꼭 드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안 드신대요. 자기는 영양제 안 먹고 자기는 이렇게 풀만 먹어도 충분하다. 네. 여태까지 풀만 먹었다. 이렇게 시장에 계시는 분인데 충분히 그 안에서도 영양소 잘 취득한다. 근데 이분이 제가 우연치 않게 얘기 들은 게 뭐냐면 책상 그 위에 고혈압약도 먹고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되게 높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6개월 동안 찾아갔어요. 먹지도 않는데 꼬박꼬박 6개월 동안 정말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갔어요. 6개월 동안. 그 이후에 헬스팩을 한번 주문하셨어요. 먹고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분이 1년 후에 리셋도 하고 동생분도 리셋도 하고 지금은 유산화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예. 그래서 찐 매니아가 되셨던 그런 분 사례입니다. 저는 현장에 갔을 때 되게 긍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 가야 좋은 답변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필요한데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서 편하게 질문도 하고 사장님 아까 여러분 칭찬하는 거 이렇게 멘트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이 너무 이뻐요. 뭐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몇 번 찾아가서 오늘 헤어 하셨죠? 얼굴이 틀리시다. 이 헤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아해요. 정말 칭찬해 주면 되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면 좋은 답변이 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오전 강의에서도 그런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본인의 노하우를 다 공개를 하잖아요. 이런 제품 들어서 먹어서 이렇게 도움이 됐다. 제품마다 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날 때 이분이 어디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혈통만사도 그런 책도 너무 좋은 사례고 제품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는 빠지면 손해예요. 성장 못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제 노하우를 하나 여러분께 노하우라고 하기 뭐하고 제가 했던 걸 좀 하나 말씀드리면 36판을 쭉 풀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가 제품마다 뭐 H사도 있고 뭐 M사도 있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데는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리셋하는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하는 이런 것들이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가격을 해요. 예. 유산화는 이렇게 96.1%인데 세상에 150만 원밖에 안 해요. 이미 가격 그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가 확 되잖아요. 다른 제품은 이렇게 함량이 떨어지는데 이런데 유산화는 한 150 정도면 충분히 여태 동안 평생 이렇게 고생한 그 몸을 충분히 적실 수 있어요. 유산화로 리셋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그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례는 좀 있는데 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제가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업 설명이든 어떤 걸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분한테 충분히 내가 어필을 하고 이분하고 약속되어 있는 분인데 초청받지 않은 같은 친구라고 해서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팔짱 끼고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제가 열정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려고 했던 사람을 하지 않고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그거 얼마예요? 정말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그 가격 맞아요? 제가 할게요. 정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그래서 되게 그러다 보면 내 에너지도 전달이 되거든요. 저거 먹으면 저렇게 진짜 저분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될 것 같아. 되잖아요, 여러분. 유산화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습관 만들기, 원포인트 업이라고 그래서 내 습관 만들기, 하루에 한 가지씩 목표 세워서 이거는 꼭 달성한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도 원포인트 업 이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무조건 콜드 컨택 하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위에 만약에 저분 강의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시행착오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멈추지 마시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해보세요. 제가 제 딸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제 딸한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취업을 했으니까 오전에도 우리 루비님께서 그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서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3년은 회사를 다녀봐라.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힘들면. 3년은 다녀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거든지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결과물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콜드 컨택 만약에 1년 동안 해서 안 된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까요? 3개월 후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저 지나가다 마주보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해서 먹기만 했어요. 우리 이미선 스폰서님, 양기경 스폰서님 속색이었는데 찾아와도 저희는 안 해요. 저희는 먹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건강해지고 또 1년 후에 제가 먹고 난 다음에 아내가 하는 걸 보고 이건 안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일이다. 왜?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그분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같이 했을 때 이런 어떤 시너지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역할 분담이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요. 아내도 사인업도 하고 많이도 하지만 제가 혹시 사인업을 하게 되면 여성분이 이렇게 사인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만나면 약간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요 다음에 제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는 저보다 더 프로가 있어요. 제 아내인데요. 제 아내를 이렇게 같이 나와도 될까요? 그러면 그럼요. 100%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를 소개해주고 같이 나가면서 얘기하고 그분께 그 다음에 아내가 또 후속 관리하면서 1박이든 또 이렇게 초청을 하죠. 또 본사도 초청하고 이렇게 후속 관리하는 아내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업무 전달이 서로 이렇게 좀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아내가 여기는 좀 같이 가서 좀 상담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스케줄 맞춰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일 똑똑똑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데 똑똑똑 두드리지